한 사람의 인생이 한 나라의 정치 제도와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오늘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행동하는 양심 첫 이야기입니다. 1장 초기 활동과 미국 유학.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상군에서 태어났다.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학문에 눈을 돌렸다. 1890년대 후반 그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며 대한제국의 정치개혁을 주장했고 고종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다가 체포되어 1899년까지 한성 감옥에 수감되었다. 수감 중 기독교에 귀의했고 석방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는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 학위 취득 사례로 남아있다. 그의 박사 논문은 대한제국의 정치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국 후에는 교육과 언론 활동에 참여했으며 미국과 하와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에는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교포, 사회를 기반으로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원격지 체류 중이던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운영 방침과 대일 전략 등을 둘러싼 갈등 끝에 1925년 탄핵되며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2장 광복 후 귀국과 정부 수립.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10월 이승만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그는 좌우 합작을 반대하며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국내 정치 세력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아래 남한 단독으로 총선이 실시되었고 재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하고 반공을 국정의 중심 이념으로 삼았다. 정부는 헌법 제정, 군경 창설, 국가기관 구성 등 기본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긴급조치와 외교 활동에 집중하며 국제연대를 강화했다. 1953년에는 미국과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하며 반공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전쟁 중 부산정치 파동과 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적 성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3장 장기 집권 시도와 개헌. 1952년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이 시도되었고 당시 국회는 이에 반대했다.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강제 소집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을 통과시켰다. 이후 직선제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1954년에는 3선 출마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당시 개헌안은 국회 재적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헌법 개정 정족수에 미달했으나 4-4-5의 패석으로 통과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큰 논란을 불러왔다. 1956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한 그는 점차 정치 기반을 강화해갔으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된 장면이 암살 위협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1960년 제4대 대선에서는 자유당이 정부통령 선거 모두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3월 15일 마산 시위와 고등학생 김주열 군 사망 사건은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되었다. 4장 4.19 혁명과 하야. 1960년 봄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확산되었다. 특히 서울과 마산, 대구 등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가 이어졌다. 김주열 군의 시신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되자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였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그 다음 날인 4월 19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에 나섰으며 서울 곳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국내외 여론과 학생 지식 인종교계의 압박 속에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청와대를 떠난 그는 며칠 후 하와이로 출국하였고 1965년 호놀룰루에서 사망하였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5장 평가와 유산. 이승만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에 일정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하지만 재임 중 개헌을 반복하며 장기 집권을 시도했고 부정선거와 권위주의 통치를 통해 비판을 받았다. 그의 정책은 반공주의, 친미외교, 대통령 중심제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퇴진을 이끈 4.19 혁명은 헌정사 최초의 시민주도 정권 교체 사례로 평가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정치 성향, 세대,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는 그를 건국의 지도자로, 다른 일부는 민주주의 후퇴의 상징으로 본다. 1960년 국민의 직접 저항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는 한 개인의 정치적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근대 한국 정치사의 구조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된다. 행동하는 양심은 특정 인물을 찬양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그가 남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